자, 여러분 제가 이거 지하로부터 해설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게 정말 소설 같지 않은 소설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소설을 읽을 때는 줄거리를 생각을 하는데 줄거리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등장인물이. 그 등장인물이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엮어갖고 만드는 이야기가 소설의 줄거리를 구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긴 일단 주인공도 맞득치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줄거리라고 할 것도 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줄거리를 구성을 해보자면 이분데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왜 이게 지금 줄거리가 잘 구성이 안 되고 소설 같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일단은 주인공의 매력이 없고 가뜩이나 외톨이고 만나는 사람도 다 별 볼 일 없고 서로 관계가 살뜰하지 않고 그 와중에 이제 친척한테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엄청 물려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뭐 하겠다 그냥 지하에 틀어박히겠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뭐야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정황도 최소화되고 사회화도 단절되고 그러니까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소설적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흐집 말을 하나 인용을 하겠는데, 두 목소리는 삶의 최소치, 존재의 최소치다. 드바골러싸 찌레, 드바골러싸 찌레, 미니멈 슈즈니, 미니멈 비지야. 삶의 최소치고 존재의 최소치다. 해서 이제 이게 도스옙스키 시학의 제문제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러시아어에서 존재는 러시아어로 브이지예요. 사건은 싸 브이지에, 소 브이지인데 소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항상 함께 있어야지 사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최소치는 둘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존재의 최소치는 둘이고 최소한 둘은 돼야지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지하 생활자는 지하에 혼자 갇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사건다운 사건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가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책을 읽고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게 굉장히 매혹적일 수 있어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음, 이게 그 1년에 2, 3천 부 이 정도는 팔리는 것 같거든요. 인쇄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도스옙스키의 뭐 제아벌이나 까라마조프만큼 팔리지는 않지만은 그거 다음으로는 그래도 독자들이 얇기도 하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부실한 스토리 부실한 어떤 서사와 플롯을 상쇄할 만한 다른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 근데 이거 자기 반성을 지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그 리자를 이제 놓쳐버리고 지하생활자가 혼자서 이제 그 짖는 깨비가 내리는 밤하늘을 보면서 혹은 네, 그 밤거리에 이제 내리는 짖는 깨비를 보면서 사실 이러저런 이야기를 가령 내가 지하의 구석방에서 정신적인 부패에 시달리고 환경의 결핍을 맛보며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유리되어 허영심 가득한 분노나 키우고 그럼으로써 정작 삶을 놓쳐버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늘어놓는 것은 맹세코 재미없는 일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살짝 사족을 달면 문장이 길잖아요. 이걸 왜 사족을 다냐 하면 겨울 서점에서 이걸 번역을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랑 펭귄이랑 그 다음에 어디지 열린 책들 세 개를 이제 이렇게 쭉 그 김겨울이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아이고 역자 입장에서는 엄청 이제 후덜덜하는 이제 그런 순간인데 그 문체 맛은 펭귄 쪽이 조금 더 있지만 그래도 문장의 원어는 이 민음사본이 잘 살린 것 같다고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려주시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창작을 하긴 하지만 소설을 쓰긴 하지만 번역을 할 때는 그래도 학자로서의 자의식이 되게 크기 때문에 내가 어찌 감히 도스옙스키 이 텍스트에 손을 이렇게 함부로 대냐 하는 그런 좀 소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만약에 국내 초역이면은 가독성을 높이는 쪽을 택하겠지만 도스옙스키는 제가 도스옙스키를 여러분들한테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줄거리고 뭐 스토리고 다 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원문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쪽이고 그 차원에서 어지간하면 문장을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고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읽히는 작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작가의 호흡을 살리려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들도 어지간하면 빼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거기서 단어 하나를 제가 뺀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판본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어지간하면 빼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계속 읽으면 소설에는 주인공이 필요한 법인데 여기서는 일부러 반주인공에게나 걸맞은 특성만 몽땅 모아놓았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불쾌한 느낌을 준다는 점인데 이는 우리 모두 삶으로부터 유리된 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너나 할 것 없이 다 절뚝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파행적, 파행성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유리됐는지 진짜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는 때때로 어떤 혐오감마저 느끼고 또 그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이걸 상기시키면 참을 수 없어진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상기시키면 열받는 거죠. 안 그러면 아 그래 그냥 이럴 건데. 그래서 실상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노동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거의 업무로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다들 속으로는 책에 따라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쪽에 오히려 동의한다.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막 구구절절이 긴데 이거를 이제 좀 요약을 하면 살아있는 삶, 쉬바 시즌이랑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따라 사는 삶이죠. 책.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 관념, 영어로 아이디어고 러시아어로 이제 이제야인데요. 요렇게 이제 삶과 관념의 변증법, 그 대립 구도가 이 소설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도스옙스키가 쓰게 될 장편 소설의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을 갖고 쓰는 소설, 이게 이제 관념에 사로잡힌 인물이니까 얘는 진짜 히어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프 히어로, 절반의 주인공, 그 다음에 안티 히어로, 심지어 주인공 아닌 반 영웅.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안티 히어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반 영웅이 되고요, 반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만드는 소설은 당연히 진짜 소설이 아니라 절반의 소설이거나 안티 로만, 그러니까 절반의 소설이거나 소설에 반하는 소설, 그러니까 안티 나벌이구나. 로만은 러시아어고요. 그런 이제 소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소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있는 삶을 찾아서 나가야죠.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도스옙스키하고 지하생활자를 동일시하는 바보짓은 우리는 물론 하지 않아요. 물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후에 도스옙스키는 정말로 지상으로 가고 1인칭 서사에서 3인칭 서사로 갑니다. 그래서 1인칭 서사로 장편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실패가 대표적인 게 뭐야? 미성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네토치카 네즈바노바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의 그 1인칭의 서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뭐야 긴 소설을 쓴다는 거가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버지를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서 이제 1인칭인데요. 요 정도 두께란 말이에요. 미완이고 이 정도지. 우리가 이제 아는 진짜 그 도스옙스키식의 굵직한 장편 소설의 경우에는 1인칭으로 감당을 하기에는 스토리가 너무 많고 인물들도 너무 많고 그거는 실패가 이제 예정됐다고 봐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제인 에어 같은 이제 그런 소설이죠. 그 작가 자체가 그 다음에 영문학의 그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그 서사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스옙스키 소설은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3인칭으로 넘어간다 해도 3인칭 서사로 간다고 해도 역시나 이것도 바흐진이 한 말이긴 한데요. 그 도스옙스키의 소설 자체가 이러저러한 고백록들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쟤는 제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묶어가지고 우리한테 총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스옙스키의 이후 장편들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지하생활자의 모험담이라고 할 수 있다. 죄와벌, 이제 이념에 따라서 할머니를 죽이고, 백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리스도 프로젝트고, 악령은 정치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을 몽상해서 한번 실현해보는 거고, 까라마조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자유,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그 지하에서 말하는 자연 법칙, 돌벽, 2 곱하기 2는 4, 이거에 이제 저항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점에서 정말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이정표와 같은 작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번데기의 탈각, 제가 지금 이 표현에 꽂혔는데요. 번데기의 탈각과 같은 이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요. 이거가 이제 이 작품이 그 자체로 갖는 이제 매력이 물론 있는데요. 지하 인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실상 여러분이 감히 절반도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을 내 삶에서 극단까지 밀고 나갔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절반밖에 밀고 나가지 못한 걸 나는 극단까지 밀고 갔다. 그리고 이제 그 실상이라는 말을 제가 그대로 다 옮겼는데, 이게 러시아어에서 비엣지거든요. 근데 이제 장편에서는 일일이 다 옮기니까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체론적인 소설인 거잖아요. 스토리가 강한 게 아니라 문체가 강한 소설이라서 그것도 제가 좀 일부러 한번 살려보았고요. 그리고 요 지하생활자의 말을 도스옙스키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19세기 소설의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쭉 얘기한 그겁니다. 인물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소설은 뭐에 강박이 있습니까? 주제의식, 이데올로기, 이거에 강박이 엄청 있는 또 문학이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혹은 그걸로부터 이를 갈면서 나 몰라 그거는 내 맘대로 한번 써볼 거야 해가지고 이제 썼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러저러한 의도가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소설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건 나 몰라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써버릴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나 하면은, 자, 미학적, 시학적 실험은 도스옙스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의 소설가적 직관과 본능은 기존의 소설 문법과 세계 인식의 틀을 배반하면서 소설 장르의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 작품이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표 장편보다 훨씬 더 난해하고 모던한 것, 나아가서 가장 문제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나는 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게다가 이 나는 주인공 영웅이 되기는커녕 반주인공, 심지어 반주인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의 주인공, 안티 주인공에다가 그야말로 무의도식하는 백수에 불과하지만 오직 쓰는 행위를 통해서만 세계를 내 안에 담는 그런 주인공으로 등극한다. 바로 이것이 발자크적 리얼리즘에 지배되던 19세기 소설 문법을 비켜나가서 지하만이 보여준, 심지어 발견한 우리의식과 실존의 새로운 지평이기도 하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나 이런 이제 실존주의 여러 그 프랑스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미학적인 작품인 거죠. 그래서 안 읽었으면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자신있게 권합니다. 얇고요. 네, 재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릴 때 하나 써봤었는데요. 이게 원고가 없어요. 이게 대학 노트에다 이렇게 쓴 건데, 나는 아픈 인간이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아무래도 위장이 문제인 것 같다. 연일 속이 더부룩하고 트름이 올라온다. 하지만 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과외비를 받아도 병원만은 가지 않겠다. 30만 원으로 매일 밤 라면을 끓여 먹고 위장을 더 망칠 테다 하고 이제 계속 써가지고, 네, 그때 이제 등단하기 전인데 이런 걸 써가지고 등단하기를 꿈꿨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영감을 주는, 지금 봐도 되게 흥미진진한 텍스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 이 책의 역자이자 이 번역본의 첫 독자인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한다. 자, 페테르부르크의 음습한 지하, 그 지하의 몽상에 그 달콤한 악몽에 한번 빠져보시길. 네, 자, 이 책이었습니다.